그래서 여기 헐 뭐야? 여기 아이고 와 찝었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됐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매번 이래요. 매번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분명히 어설프게 해서 그렇겠죠. 어설프게 하니까 똑부러지게 이렇게 탁탁 다 묶어야 되는데 비 안 맞추겠다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이제 비를 홀랑 맞춰가지고 애들이 이제 물 먹었는데 안 그래도 먹었는데 지금 더 먹어갖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어떡해. 못노 아이시 그린 사이에 물방울 맺힌 것 좀 봐봐. 아이고, 참말로. 어떤 녀석들은 지금 이 비를 먹고 그냥 나는 몰라, 난 더 먹을래, 나는 괜찮아. 막 이런 애들도 있지만, 난 비물을 먹어서 난 이제 죽어버릴래요. 뭐 이런 다육도 있을 수 있어요. 참, 완전 야무지게, 야물딱지게 이걸 하려고 하면은 막 위로 아래로 막 이게 핀셋 갖고 막 찢겨가지고 막 이렇게 야물딱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통풍에 조금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핑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뭐요, 이거는? 이파리가 너 왜 그래? 응? 펜타드론 금은 적심해가지고, 완전 한쪽은 그냥, 완전 그냥 야물딱진 쌩얼이 나오고, 다른 한쪽 가지에 지금 금 발현된 애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 녀석은, 제대로 된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영양이 좀 필요한데 제가 영양제만 좀 올려주고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 영판 희말대기가 없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쁘다. 이 와중에 먼도는 너무 예쁘고 방울복랑이는 이제 뭐야 지금 막대기만 남아가지고 뼈다귀만 남아갖고 저게 참 제가 다시 예뻐질까요? 되게 예뻤거든요. 통통하고. 근데 여름만 되면 항상 쟤는 저 모양이야, 진짜. 방울복랑 금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웁니까? 네, 그럼 다육 사장님께서 굶기세요. 그렇죠? 굶기라고 하셨어요. 진짜 굶겨버려야 되나? 한 6월 달부터 굶겨서 물을 주지 말고 다육이들 막 물을 몇 개월 안 준다고 해서 다육들이 잘못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이제 초보 다육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얘네들 물 안 줘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관엽식물 키우셨던 분들, 야생화 키우셨던 분들께서 관수를 좀 이렇게 잘 못해갖고 뭐 어느 날 딱 봤더니 애들이 막 꼬꾸라져 있고 다 자빠져 있고 누렇게 떠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저처럼 처음부터 다육식물만 키우기 시작해갖고 관엽식물을 키우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아니 밥 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렇게 배가 고프다고 그냥 나 죽겠다고 그냥 자빠지고 늘어지고 막 축 처져가지고 다 죽겠다고 이러고 있으면 진짜 당황스럽고요. 넌 정말 까탈스러운 애구나. 넌 정말 말이 많은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클라멘 있잖아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키우던 시클라멘을 제가 가져다 키우는데 걔는 저랑 성격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키울 것 같아요. 물을 저면으로 맨날 담궈줘야 돼. 저면으로 맨날 담궈주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다 자빠져 있어. 진짜로 정말 뭐 꼭 그 머리에 그 왜 숨죽여 놓은 부추같이 이제 소금 절어놓은 이렇게 푹 쳐져가지고 물 좀 주면 다시 이렇게 딱 살아났다가 또 물 부족하면 훅 쳐졌다가 굉장히 성격이 좀 이렇게 진득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파닥파닥거리면서 물을 안 주면. 그다음에 제가 오새끼리 좀 키우다가 더 깜짝 놀랐거든요. 물을 분명히 다육이보다 더 자주 주고 있는데도 근데도 쳐져. 또 카네이션도 이쁘잖아요. 카네이션 꽃이. 그리고 향기도 되게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막 쳐져. 갖고 이런 애들은 내가 같이 못 살겠구나. 저는 좀 진득한 이런 식물들이 좋거든요. 근데 이 다육들은 저랑 좀 버티는데요. 산세베리아가 힘들어해요. 산세베리아랑 스투키가 되게 힘들어하고 하월시아도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걔네들이 결코 이 다육이보다 물을 더 자주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걔네들은 내가 이 다육이를 키우기 전부터 걔네들은 물을 잘 안 줘도 돼 라고 하는 게 너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 애들은 거의 뭐 다육이들 물 줄 때 안 줘요. 안 주고 그냥 너는 괜찮은 애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갖고 저희 집에 산세베리아랑 스투키랑 하월시아들은 빼쩍 말라갖고 뼈다귀만 있거든요. 저희 집 환경이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사막은 저리 가라 하는
제가 여러분들 저기 대추 사이즈가요 진짜 커졌어요. 와 세상에 계절이 이렇게 빨라요. 대추 나무에 대추가 너무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가지들이 지금 저렇게 막 축축 처져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 단풍나무 끝에 색깔 변한 거 보이셨어요? 보니까 단풍이 어디에서부터 드나 하고 관찰해 봤더니 하늘하고 가장 가까운 곳 잎의 끝에서부터 저렇게 단풍이 들더라고요. 희한하지 않나요? 이 단풍이 드는 원리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물론 강한 햇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분이 떨켜가 사실 살짝살짝 생기면서 저렇게 단풍이 든다고 이론적으로는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파리를 어디에서부터 떨궈야지 이 나무들이 좀 괜찮을까 하면 저 아래에서부터 떨궈야 될 것 같아요. 아래에서부터 떨궈야 될 것 같은데 아래에서부터 떨구지 않고 저 위쪽에서부터 저렇게 색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저 위쪽부터 이제 단풍이 싹 다 들어갔다가 천천히 마르면 그러면 이제 그때 후루룩 다 떨어뜨리려나? 갑자기 왜? 왜냐면 단풍이 드는 원리를 우리가 다육식물이 물 드는 원리에 우리가 계속 차용을 해다 쓰거든요. 저는 누군가 어떤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이론적으로는 이 애가 가지고 있는 원래 색상은 요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 근데 얘가 광합성을 할 때 녹빛으로 되었다가 이게 이제 물이 좀 덜 들어가고 햇볕이 강하고 하면은 그러면 얘가 어떤 색으로 일교차가 크고 하면 어떤 색감으로 물들어? 녹빛에 가려져 있던 다른 색소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배우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육들도 똑같은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풍이 이렇게 색이 들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예의주시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사철나무가 왜 겨울에 얼어 죽지 않지? 이렇게 추운데 쟤네들은 어떻게 버티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육이가 일시적으로 0도나 영하 1도 정도까지 내려가서 얘가 땡땡 어는데도 사르르 풀리면 얘가 다시 살아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론적으로 우리가 상추가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상추는 회복불능인데 다육이들은 그걸 어떻게 버티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원리들이 소나무나 사철나무, 맹문동이 같은 애들이 살아남는 그런 원리들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다육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육이는 이제 외부 온도가, 입장 온도가 52도까지도 조직이 삶아지지 않고 버틴다고 했어요. 52도가 입장이, 물론 그게 뿌리 온도까지 그런지는 우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다육들은 그리고요 영하 막 8도 7도까지 견디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거를 과감하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기 힘들어요. 제가 정말 즐겨서 봤던 호주의 그 리츠 유튜버님이 하는 영상을 보면 그분은 캔버라에 살고 계시는데요. 마당에다가 진짜 다육이를 엄청나게 많이 키우시고요. 일자로 깔아서 키우니까 층층층층층 해가지고 마당이 오솔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다육이를 키우세요. 근데 그분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우스 시설이 없어서 어떻게 키우냐면 그냥 노지에다가. 근데 호주도 겨울 되면 영하 8도까지도 떨어진대요. 영하 15도까지도 떨어지고. 근데 영하 8도까지도 견딘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것은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키우고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되게 웃기죠. 얘네들이 어떻게 훈련이 돼? 적응하게 하는 거죠. 적응하게. 그래서 애기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재배 농가에서 막 이제 좋은 환경에서 햇볕도 덜 들어와, 물도 많이 줘. 그러니까 빨랑빨랑 크고 성장 촉진제 먹이고 영양제 안 먹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탁 나왔어. 그런데 판매 농장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예쁘게 상품의 가치를 최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햇볕을 막 보여주고 통풍을 쏘여주고 하는데 나는 그전에는 햇볕도 없었고 막 그런 것도 없었는데 막 여기 오니까 막 너무 가혹해 갖고 애들이 못 버티는 애들이 있거든요. 화상을 엄청 입고요.
막 아른 입장이 막 견디지 못해서 막 후두둑 떨어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1년 365일, 2년, 3년씩 막 이렇게 살던 애들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견디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저한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우리 다육맘들이 제일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추위에 최대한 버티는 게 어디까지일까? 얼마만큼 버틸까? 되게 궁금해져요, 이제 겨울 되면. 왜냐면, 깊은 가을부터 다육들이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대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싶거든요. 얘네들이 안전하게 예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거리대에 최대한 오래 있고 싶고, 내년 봄에도, 내년 여름에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얘네가 최대한 좀 강하게 버틸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온도에서 견디는지 엄청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궁금해갖고 그렇게 온도가 내려가는데도 버틸 수가 있냐, 나는 이렇게 거리대에서 키우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영하 12도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영하 8도까지도 견디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게 못하겠죠. 이런 비닐을 하나만 쳐줘도 그분은 버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하게 키우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했다니까요. 그래서 답답이 어떤 게 궁금하다고요? 얘네들은 도대체 얼마만큼 추위에도 견딜 수 있을까? 이게 왜 궁금해? 그러니까 한겨울에 놔둘 거 아닌데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봤죠. 언제 철수할 거냐. 그러면은 보통 11월 말까지 버티고, 어떤 분은 12월 중순까지 버티고, 이렇게 해갖고 다육들 철수를 하죠. 그리고 한 번씩 얼었다 쫙 풀리고 하는데, 특히 베리 종류 애들 중에서 이런 거, 에케베리아 말고요. 셋업. 그 홍옥 있죠. 홍옥하고 레드베리 이런 애들은 때가 땅땅하게 얼었다가도 햇볕 딱 받아가고 샥 풀려요.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답대기 거리대에서 분명히 내가 비가림막을 해주었는데, 비가림막 바람에 펄럭펄럭거려가지고 죄다다 비를 그냥 다 빗물을 그냥 훌떡훌떡 먹고 있는 제 다육들 보면서, 그래,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참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신나는 수요일 시작합니다. 자,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집안에 돌아다니고 있던 손뭉치의 정체는 이 불쌍한 물고기의 내장이었습니다. 진짜 사실은 꼬리도 번듯하게 달려 있었죠. 꼬리를 제일 먼저 뜯어먹고요. 그 다음에 질질 물고 다니다가 이렇게 해체를 시켜놓습니다. 제가 이걸 딱 사갖고 오잖아요. 그럼 쇼핑백에서 지 장난감을 싹 꺼내가요. 근데 고양이들이 반응하는 게 이 털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어디 갔어, 쩡이? 쩡아, 쩡이 얼굴 좀, 잘생겼어. 우리 쩡이 표본 같아. 잘생겼어. 알았어, 내려줘.